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이혼소송 관련해서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 확보하려 집에 몰래 녹음기 설치했는데 통비법 위반으로 유죄가 됐다. 이제 좀 이렇게 된 판례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서 이제 이혼소송 그리고 상간녀소송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증거를 이렇게 확보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게 써도 되냐? 이게 혹여라도 내가 이제 형사 책임을 짓는 건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 이혼소송이나 상간녀소송 기본적으로 이제 간통이 없어졌기 때문에 민사소송이잖아요. 민사소송에서 이게 증거로 쓰여질 수 있냐? 뭐 이거에 대한 이제 상담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제 일반적인 거 관련해서 제가 상담할 때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영상에서는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으니까 디테일한 건 말씀을 못 드리고 일반 법리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건 좀 됐어요. 좀 됐는데 기본적으로 결론이 뭐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의 부정행위를 잡으러 이제 증거 확보하기 위해서 녹음기 설치했죠. 그래 통비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통비법 위반 유죄다. 그러면 이제 이 녹음기 설치 자체가 그런데 그 통비법 위반 관련해서 드릴 말씀은 많죠. 그때 기본적으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적으로 내가 통비법 위반에 내가 이제 이 증거 수집 차원에서 한 게 이제 통비법 위반이 될 수 있어서 다른 증거가 있으면은 이제 이런 증거는 안 쓰는 게 좋고 이 증거로 이제 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위법이죠. 위법. 통비법 위반이니까 위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확보된 증거를 안 쓰는 게 제일 좋고 요거에 대해 정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다른 우회적인 요거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이런 정황을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걸 이제 증거를 확보하시면 제일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민사로는 또 쓰일 수 있다. 다만 쓰이는데 또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예를 들면 상간녀죠. 상간녀로 소송당하면 또 위자료를 지급해야 될 의무를 이제 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건데 결론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서 A라는 분이 남편의 부정행위 의심해가지고 증거를 확보하고서 구형 녹음기를 이제 설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B 씨가 이제 이게 상간녀겠죠. 그래서 이제 이 녹음했다가 통비 위반에 기소가 됐다. 그래서 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고 B 씨 부정행위 가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로 이 녹음 파일을 서증으로 제출했다. 이제 증거는 정리 서류죠, 그죠? 녹음 파일을 서정으로 제출했다는 것인데 결론은 뭐냐면 이 피고인이 뭐예요? 지금 A죠. 그러니까 뭐냐면 A가 있고 이 남편이 있고 이제 상간녀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이분을 상대로 이제 공격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역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했고 그래서 이에 따라 알게 된 대화 내용을 민사소송을 제출하는 이제 공개했다. 그래서 유죄가 됐다. 징역 6개월이 징역 이제 6개월이 선고됐죠. 다만 이제 선고 이후에 이제 유죄 판결인데 가장 이제 경하게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유죄는 유죄인데 이 사정이 딱하잖아요. 다른 증거는 없어. 근데 이 사람 편은 들어줘야 되겠고 그래서 이 통비법 위반이 유죄는 맞는데 사정을 참작해서 유죄는 유죄지만 가장 이제 선처해 준 거죠. 선고 유예라고 하는 거는. 근데 보시면 A와 A씨죠. A씨 범행 장소가 피고인이 주거고 범행 당시 상황은 B씨가 상간녀죠.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피고인 배우자와 그러니까 이제 이 A씨 이제 부인이죠. 부인 입장에서 봐서 자기 집에 와서 지금 부정행위를 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대화는 이 통비법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그리고 이제 가자 이렇게 통비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좋아한다, 위법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재판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통법 위반의 또 법적 취지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이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여기서는 이제 남편하고 그 상간녀죠, 녹음 청취하는 걸 금지한다. 그래서 쭉 보시고 이제 이렇게 해석된다라고 하면서 비록 이 대화가 피고인이 주고에서 이루어졌고 또 대화자가 이 배우자하고 이제 상간녀 부정행위 상대방이고, 그래서 이 대화 내용이라는 게 주로 이제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통비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결론은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정당행위 이제 요건을 쭉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당행위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뭐 수단 방법상의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하면서, 여기 뭐 목적도 정당해야 돼. 목적도 정당하지 않고 그래서 뭐 다른 방법도 있었다. 보충성도 보충 요건도 구비하지 못했고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만 이제 양형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녹음 파일을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게 재측이 가볍지 않다라고 하면서, 다만 뭐 이렇게 쭉 가면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할 만하다. 그러면서 이제 선고유예가 가장 유죄 판결 중에서 가장 이제 경한 거라고 그랬죠. 선처 이유를 설명했다는. 결론은 뭐냐면 이 이혼 소송이나 상간녀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증거 없어요. 그래서 뭐 위치 추적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녹음기 설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통법 위반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다른 증거가 있으면 안 쓰시는 게 좋다. 뭐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참고할 만한 게 있어서 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게 있냐면 그 이제 하급심 판례 중에서 또 이제 차량 안에다가 이제 녹음기 설치했는데, 그래서 근데 그 녹음기에서 이제 차량에서 남편이 상간녀하고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거 이제 바람을 피우고 있는 이제 증거를 확보한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녹음된 내용을 녹취록을 만들어 가서 이제 소송에 이제 제출한 거예요. 근데 이 상간녀가 똑같이 이제 같은 상황이죠. 불법 녹음이다라고 하면서 통비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뭐 적반하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충분히 이 이혼 소송할 때 뭐 변호사님이나 주변에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이게 통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네가 오히려 역공당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다른 증거 없어. 근데 그러면은 이혼 소송이나 상간녀 소송이 이제 승소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그래 어쩔 수 없다. 내가 통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죠. 근데 이제 또 검사들이 그냥 여기서 참아주면 되는데 너무 가볍게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항소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대부분 이제 이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사례에서는 이제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 한 2천만 원 정도 받아낸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선고유예, 그러니까 검사가 왜 선고유예, 통비법 위반이 선고유예 난 거에 대해서 양형부당이라고 하면 자기는 이제 확신하는 거, 이거는 유죄인데 왜 이렇게 가볍게 처벌하냐. 그래서 검사 생각이 좀 다르고, 이제 판사들도 뭐 선고유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또 이런 이제 또 이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상간녀죠. 상간녀나 이혼 소송 당하는 남편이나 상간녀 입장에서 지금 형사적으로 이 녹음 자체가 불법 녹음 아니냐, 통법 위반을 고소를 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소송에서 이게 불법 증거이기 때문에 채택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이잖아요. 민사소송에서는 판례는 뭐라 그러냐면 형사재판이면은 이게 뭐
위수증이라고 해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나 이런 거에서 증거 능력이 엄청 제한되는데 민사소송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증거 능력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배척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불법 증거, 이제 녹음 통비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법 증거를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증거를 채택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위자료 같은 경우에 뭐 보통 3천만 원 많이 하는데 더 높이 해서 깎이는 하는 걸 각오하고 3천만 원 정도 이제 받아낸 사례가 있고, 근데 이 상간녀가 적반하장으로 불법 녹취에 의해서 불법 녹취는 통비법 위반이고, 그다음에 이 불법 녹음에 의해서 내가 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불법행위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불법인 건 맞다. 근데 이거도 이제 그 아까 형사에서 통비법 위반 유죄긴 한데 선고유예라고 해서 가장 경한 거 해준다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상간녀가 나도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니까 위자료 청구한다라고 해서 3천만 원 정도 아니면 그 이상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한 건 맞죠. 불법 녹음했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도 위자료 50만 원. 상간녀가 한 이 불법 녹음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50만 원 정도 이렇게 인정해 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불법 녹음은 이제 웬만하면 안 하시면 좋다. 다만 근데 이겨야 되잖아요. 이혼 소송이나 상간녀 소송에서 이겨야 되고 그거밖에 증거가 없다라고 할 때는 쓸 수밖에 없지. 다만 형사적으로는 이제 뭐 선고유예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서 내가 오히려 형사적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민사적으로도 통비법 위반이 형사적으로 불법이잖아요. 불법행위잖아요. 그 불법행위를 다시 이제 상간녀나 남편으로부터 역공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뭐 위자료가 뭐 50만 원이나 가볍게 이제 인정되는 경우 있지만, 이거는 위자료 액수나 이런 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판사나 뭐 판사의 생각에 따라서 이 액수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많이 확보되어 있을 때는 이제 불법적인 증거는 가급적이면 안 쓰시는 게 제일 좋다 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통비법 위반에, 그죠? 그리고 이제 통비법 위반 상식적인 건 있잖아요. 뭐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고 제3자가 하고 있는 거는 녹음하면 뭐 불법이고 뭐 이런 건데,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아예 뭐 차량이나 집안이나 녹음기를 설치했죠. 그리고 남편하고 상간녀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원고 이제 부인은 기본적으로 이 두 사람과 관계는 제3자이기 때문에 제3자가 다른 두 사람의 동의 없이 이제 녹음을 한 거기 때문에 불법 녹음은 맞죠. 하지만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 판단이 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예 형사적으로는 불법이기 때문에 증거로 쓰일 수도 없고, 민사적으로는 불법은 맞지만 민사재판에서는 증거로 쓰일 수는 있다. 자유심증주의에서. 다만 상대방이 나한테 공격이 들으면 내가 위자료를 부담해줘야 될 리스크는 있다. 다만 이제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통비법 위반, 그러니까 형사적으로도 선고유예라고 하는 가장 경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 민사적으로도 나는 이제 얘네들의 상간녀에 대해서 3천만 원 위자료를 받았지만 또 역으로 내가 이 불법 행위, 무단 녹음이라고 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뭐 5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 이제 가벼운 정도긴 하지만 위자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비교 형량을 하셔야 돼요. 정답이 뭐냐라고 할 때 뭐 형사나 민사로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그거는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가볍게 처벌이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물어보면은 아예 택도 쓰지 마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구체적인 사정을 알고 이제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데, 결심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건데 또 이제 판사의 성향이나 검사의 스타일에 따라서 내가 이제 부담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감안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